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면역원성 지표 인정될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HLB 관련 영상에서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HLB 관련주에서 국내 언론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었습니다. 나노코박스 면역원성 지표 인정될까? WHO의 정식 방법이 맞다. 내용은 이거죠. 면역원성 임상시험이 잘못된 방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WHO 임상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면역 대리 지표 ICP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호 효과에 관련되어 있는 면역 지표 관련되는 부분, 요게 이제 정립이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안 돼 있죠. 그리고 국제적인 표준이 WHO에서 이 부분들을 정립하는 중인데, 이런 와중에서 각국이 이제 후발주자들이 백신 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위약 임상하고 다르게요. 이걸 통해서 면역 대리 지표가 있으면 직접적인 보호 효과 관련되는 수치가 없어도 기허가된 다른 백신들하고 비교해서 대조 연구를 해서 이 지표를 넘었으면 보호 효능이 있다고 인정받아서 이제 허가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나노젠의 나노코박스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틀린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제대로 보통 이제 임상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혈등 관련되는 부분들만 증명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이 관계자들이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오늘 HLB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도 긴급 승인 결정인 바 보호효과 지침 정립, 요게 이제 10월 20일 이내에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한 일주일 이내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문의가 있으셔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이제 가이드라인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2017년도 이제 자료를 소개를 해드리면, 본래 이제 백신은 다른 어떤 신약과 마찬가지로 이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한테 주입을 하는 거니까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호 효과가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어떤 논리가 오랫동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요, 후발주자들이 몇 천억 몇 조가 들어가는 어떤 이피션시가 부담이 되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 회사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백신 개발사들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상황의 논리들이 꾸준히 이제 되다가 화이자가 이제 이제 백신 어떤 제약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요 PCV 7가에서 13가로 이제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이 혈청형 느리기 이제 개발이 이제 진행되면서 이피션시 스타디 관련되는 부분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ICP라는 개념이 그 지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만 입증이 되면 굳이 이제 돈 많이 들어가는 이피션시를 보다는 면역원성만 이제 비혈등하면 그 데이터로 가름하는 요 이제 주장이 WHO 가이드라인이 이게 연말에 완성된, 요게 이제 2017년도 내용이니까 2016년도 정도 됐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영국에서 99년도에요. C형 뇌수막염 이 백신 허가에서 처음 이 부분을 도입을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본래는 사실은 이제 이 ICP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오래되어 있는 어떤 그 제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쓰는데, 코로나 때는 지금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니까 기존의 위약 임상에서도 3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호 효과를 증명해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중간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ICP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계속 하고 이제 요런 형태로 지금 임상이 진행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승인을 받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난데없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런 상황이 백그라운드에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2월 달부터 ICP 대리지표 관련되는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환자 수 모집도 힘들고 백신이 이제 투여를 되고 있으니까 위약 형태의 부분들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리지표는 자체적으로 자국에서 쓰는 어떤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이제 표준 어떤 부분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WHO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요구와, 그래서 WHO도 이 부분의 어떤 초기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기승인돼 있는 백신의 어떤
ICP 자료들을 받아야 되고 이 부분들을 이제 보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공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든 세피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행들이 진행되는데 속도는 상당히 좀 늦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개발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뭐 김강림 식약처장 같은 경우에도 내용에 보면 있죠. 이 면역 대리지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나노코박스의 어떤 임상 1상이나 2상이나 뭐 3회 할 때 이야기할 때 보면 항상 보면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데이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체 전환율하고 이 중화항체 역가거든요. 그래서 항체 전환율은 이제 항체가 한 4배 정도 이상 나오면 혈청 전환율이 높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노코박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 중화항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비교를 승인된 백신 뭐 화이자랑 비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회복되어 있는 그 환자들의 어떤 혈청하고 그러니까 그 항체 수준하고 비교해서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요게 뭐냐면 ICP가 정립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형태들이 이제 각국에서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면역 원성의 어떤 세 가지 지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제적인 어떤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게 이제 WHO가 가장 뭐 중요한 역할이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대규모 이제 3상을 계속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고 변이가 또 이제 계속 나오니까 위드 코로나 때, 그러면 향후에도 이제 백신이 이제 변이에 따라서 뭐 또 새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3상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면역 대리지표, ICP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계속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호효능 관련되는 지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쓰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데이터만 괜찮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항립 관련되는 부분에서,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중화항체, 그냥 항체 말고 이 중화항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차단하는 블로킹하는 이제 항체라고 보시면 되겠어. 여기에서 항체가 어느 정도 많이 있는지 숫자 자체를 이제 표준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검사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결합항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T세포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변이 관련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와 요청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제도 보여드렸듯이 이 보호 효능하고요. 그 다음에 혈중 항체량, 이 면역 원성에서 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으로 하는 이제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보시게 되면 혈중 항체량이 상당히 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바백스가 이제 나노코박스하고 같이 하는 건데, 여기도 보면 혈중 항체량도 높고 이제 보호 효과가 높죠. 그래서 노바백스와 같은 기전을 가지고 있는 나노코박스도 여기에 준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바백스도 지금 이제 승인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조를 할 때는 같은 플랫폼의 기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3상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때 노바백스와 같은 기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교 임상을 할 때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승인이 안 돼 있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다른데도 이제 이런 부분을 쓴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기전이 좀 다르더라도 허가받아 있는 뭐 mRNA 백신이라든지 좀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이제 뭐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제 확률은 높을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면역 원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뭐 중화항체하고 혈청 전환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립들이 아직 명확하게 이제 WHO가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존에 허가받아 있는 백신과 비교해서 적정 수준이 있으면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WHO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노젠이 나노코박스가 왜 이제 WHO하고 이제 협약을 해야 되냐면, 자국에서 이제 뭐 이 부분을 도입해서 하는 거에서는 뭐 할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뭐 임상 3상의 프로토콜에는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자국에서 하는 것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후 쪽으로도, 이게 WHO 쪽으로도 이제
이 부분 긴급 사용성이라든지 정식 사용성이라든지 다른 국가로 만약에 가기 위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검증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 부분에 논의를 했고 그 기준으로 지금 이제 20일까지 비교 연구를 한다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데이터가 좋으니까 이제 불렀다고 봐야 되겠죠. 데이터가 안 좋으면 이런 방법을 쓰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WHO 관련되는 부분이 확립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힘든데 이제 WHO의 어떤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 부분을 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이후에 이제 WHO의 어떤 뭐 긴급 승인이나 정식 사용 승인이나 이후의 어떤 과정에서도 굉장히 스피드 있게 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지표들 자체가 사실상 뭐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프랑스 제약사 이제 발데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를 대조 백신으로 해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 중이고요. 대만의 제약사 이제 메디젠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 데이터만으로도 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코로나 변이가 반복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이제 위드 코로나 때는 뭐 후발 국가들이 계속 이제 백신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백신의 어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을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ICP를 기반을 한 보호 효능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나노코박스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다. 그리고 데이터가 우수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확률은 좀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트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전일 양봉이 나서 올라갔고요. 오늘은 이제 해외발 이제 시장이 좀 급등하면서 아침에는 좀 갭이 떠서 한 52,000원대 부분까지 갔다가 오히려 좀 이제 내려오는 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보면 거래량이 한 달 넘게 지금 큰 거래량이 없어요. 큰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은 이제 제법 좀 내려왔고 방향성을 좀 확실할 수 있는 어떤 거래량 아직 안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은 보면 외국인들 매도를 하고요. 기관들도 매도하고 이제 개인들은 다시 좀 사는 모습이 나왔고 시간에는 5만원. 그러니까 5만원 라인이 왜 중요한지는 기술적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5만원 라인이 그동안에 이제 그 상승의 중심선입니다. 이걸 이제 추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요 라인이 이제 쉽게 깨지면 그 종목이 힘이 없는 건데요. 그 앞전에 이제 5일 동안에 지지를 못했다가 이제 그 현지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다시 이제 기대감으로 전일 올렸다가 오늘 종가상으로는 또 살짝 내려갔습니다만 시간에는 일단 5만원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일주일 이내에 나올 어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 이제 유효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방향성을 잇는 이 거래량이 동반한 어떤 캔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WHO는 어떨까가 아니라 WHO까지 이제 이 부분들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응집되어 있던 이제 재료들이 반영하면서 주가의 상승도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뭐 다음 주가 정말 뭐 중요한 어떤 한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현지 기사들 내용들을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조해서 투자 대응 진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